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기본 교재의 선택,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지요. 그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독서 자료 중에도 인문 사상 분야입니다. 제목은 주희와 진량의 왕패 논쟁이라는 글입니다. 좀 어렵죠? 선생님이 작은 제목으로 인의 정치와 힘의 정치 그리고 공과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좀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세종대왕 사진을 여기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직접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라면은 어떤 것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까? 예,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의 서문을 바로 세종대왕께서 쓰셨지요. 거기에 나타난 정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실제 어느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또 우리나라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자어로 이야기하면은 예민정신, 실용정신, 자주정신이죠. 아마 조선의 임금님 중에도 가장 어질고 훌륭하신 분, 신하들과의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죠. 세종대왕이 될 겁니다. 아마 착하고 또 덕을 많이 베푼 임금님이죠. 그런 정치를 인의 정치랍니다. 인이 바로 어질인자죠. 그런 반면에 세종대왕의 아버지이신 태종대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격했고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렸죠. 바로 힘의 정치가 되겠죠. 인의 정치를 왕도라 하고 힘의 정치를 패도라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의 정치, 힘의 정치, 그리고 공과라고 했는데요. 인은 아까 어질다고 했고 힘의 정치는 강하죠. 무력이죠. 공과는 공도 있고 과는 잘못입니다. 공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왕도일까요? 패도일까요? 왕도는 인의 정치고 패도는 힘의 정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먼저 지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흑백논리는 세상을 내 아니면 틀렸다, 남이다,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죠. 선생님도 저도 모르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의의 시작도 이원론적 접근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못 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서 힘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구인 아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너 열심히 했잖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화성인 아빠입니다. 이것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이럴 거라면 공부 그만해. 여러분들의 아빠는 지구인이겠지요. 자, 이 상황을 정치에 적용해 보지요. 지구인 아빠처럼 덕과 어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왕도라 하고요. 그 어질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인을 왕도라고 합니다. 화성인 아빠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패도라고 합니다. 자, 송나라의 주자는 덕으로 인을 행하는 왕도와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요즘도 정치인들 보면은 말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 속뜻은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지구인 아빠처럼 덕과 어짐을 행하는 지도자를 왕도라 할 수 있겠지요. 화성인 아빠처럼 덕과 어짐을 가장한 지도자는 패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성인 같은 아빠가 있는 집은 설렁합니다. 이런 집에 행복이 찾아올 리 없을 겁니다. 자,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학교의 분위기가 어떨지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자, 조선의 왕들도 왕도를 실천한 분이 훌륭한 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 정조대왕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패도를 실천한 대표적인 임금이 태종과 세조, 연산군 등이 있지요. 물론 이들 중 태종의 공적을 당연히 또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근본적인 바탕은 덕을 바탕으로 한 왕도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덕과 어짐을 행하는 왕도의 길을 가길 기대해 봅니다. 중국의 이야기로 잠시 해보지요.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자, 지도자들도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겠지요. 이랬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주인은 이 시기를 왕도의 덕의 정치, 인의 정치가 행해진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고조 유방이나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경우에는 자, 공적은 있지만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개인의 욕심이 넘쳤던 시기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진량은 이들이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있었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주자와 진량의 논쟁을 왕패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의와 진량의 왕패 논쟁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송나라 유학의 거두인 주희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선한 본성의 회복과 이를 위한 개인적인 도덕 수양을 강조했다. 자, 주희를 우리 주자라 하죠. 자, 우리나라 유학을 주자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학은 주희의 학문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송나라 유학자로 조선의 주자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인, 즉 덕이죠. 덕을 중시한 공자와 인의. 자, 인은 공자의 덕이고요. 의는 의로움이죠. 그 덕과 의리를 중시한 자, 맹자
바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바로 이거죠. 자, 인을 중시한 공자, 자, 인의를 중시한 맹자입니다. 자, 선한 본성의 회복과 이를 위한 개인적인 도덕 수양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바로 도의 실현이죠. 자, 주의가 주장한 것은 바로 도의 실현이고요. 주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으로 인을 행하는 왕도와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를 구분했던 명자의 견해를 이어받아. 자, 왕도와 패도의 개념이죠. 왕도는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고 패도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정치입니다. 자, 왕도와 패도를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진량이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좀 웃기는 문제인 듯 하지만 수능에서 답지에 이런 내용들을 출제합니다. 자, 덕치 즉 천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철학을 정립했다. 자, 덕치는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천리는 하늘의 도리입니다. 자, 하늘의 도리. 우리 뭐 하느님, 뭐 부처님, 자, 이런 분들이 우리 보고 비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리겠죠. 자, 주희의 정치 철학의 목적이 바로 덕치, 천리의 실현이 바로 주희의 정치 철학의 목적입니다. 자, 이에 대해 진량은 덕치의 의미와 목적, 그 실현 방도를 두고 당대 유학의 거두인 주희와 10년 동안 서신을 주고받으며 일명 완패 논쟁을 벌이게 된다. 자, 논쟁의 주제가 바로 덕치의 의미와 목적, 자, 그 실현 방법,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진량원부터 논쟁까지는 진량과 주희의 왕패 논쟁입니다. 진량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대단한 학자를 10년간 서신으로서 논쟁을 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주희는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여 덕치 즉 천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철학을 정립했다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계승한 주희의 정치 사상입니다. 주희의 정치 사상은 결국은 천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 논쟁에서 주희는 도를 초월적 존재이자 인간 세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자, 주희가 생각한 도의 가치는 초월적이고 또 반드시 인간 세상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히 도를 따라 살지 못하거나 도를 벗어나 살게 되면, 자, 바로 이런 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 도를 닦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 공부라는 것을 알아도 실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걸 원인이라고 보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건 결과죠. 우리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도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 그는 과거, 하, 은주 3대 이후. 자, 그는 주희죠. 주희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우리 한나라나 당나라 이전의 중국의 나라들인데요. 아마 제대로 도가 행해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열의 시기를 수습하고 통일국가를 설립하여 유지했던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를 도의 빛이 발현 암흑기로 규정하고 3대 이후 도는 온전한 형태로 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자, 분열의 시기를 수습하고 통일국가를 설립했다는 것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공적이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한나라와 당나라는 도의 빛이 발현 암흑기다. 그리고 3대 이후 도는
그 하은조 3대 위의 도는 온전 형태로 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주희의 도의 관점에서의 평가한 겁니다. 자, 이에 비해 질량은 도가 실현되는 방식이나 도를 경영하는 공조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어도, 자, 도가 실현되는 방식이, 우리 공부를 하는 방법이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변적인 것, 변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죠. 자, 도를 경영하는 군조의 방식, 뭐 우리 가정에도 뭐 아버지의 따라 방법이 다르겠죠. 학교에도 담임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에 따라 방법이 다를 겁니다. 자, 도가 온전히 보존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훼손되어 세상이 갑자기 암흑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자, 도가부터 없다까지는 질량이 생각한 도의 성격입니다. 자, 질량은 주희의 편협한 시각이 3대 역사를 완전 무결한 이상의 역사로 봤다. 자, 주희에 대해서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질량의 주희에 대한 비판이죠. 자, 3대 역사를 완전 무결한 이상의 역사로 본 사람은 질량이 아니고 주희의 시각입니다. 한나라, 당나라의 역사를 인욕으로 점철된 세속의 역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자, 인욕은 개인의 욕심이죠. 자, 인욕으로 점철된 세속의 역사로 본 것은, 당나라와 한나라를 이렇게 본 것은 한나라, 당나라에 대한 주의의 시각입니다. 뭐 이분법적 시각은 선생님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이분법적인 시각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정리를 하면 질량과 주희는 3대 이후 도의 전수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바로 왕패 논쟁이죠. 자, 3대 이후 도의 전수에 대한 주희와 질량의 논쟁입니다. 자, 두 사람은 한나라 고조와 당나라 태종의 통치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자, 이게 바로 쟁점이죠. 한나라 고조와 당나라 태종의 통치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두 황제는 각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백성에게 이로움을 베풀었지만, 자, 이건 공로죠. 뭐 주희나 질량이나 모두 이런 공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고조는 황제가 된 후 자신을 도왔던 신하들을 제거했고요. 당태종은 자신의 형과 동생을 살해하여 제위에 올랐다. 뭐 여러분, 당태종은 우리나라 고구려 안시성을 침범했다가 양만춘 장군에게 눈을 잃었죠. 바로 그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당태종의 잘못이죠. 잘못이니까 그거는 이거 한나라 고조 유방과 당태종의 잘못을 우리 어렵게 하면 과실이 됩니다. 먹는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주희가 생각한 도의 실현과는 결국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올바른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두 황제는 공로와 과실이 있었지만, 자, 주희는 맹자의 도덕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요. 자, 맹자는 인과 이, 자, 어짐과 덕이죠. 덕과 이는 정의로움이지 않습니까? 어짐과 정의로움이 중요하다 했는데, 자신을 도왔던 신하들을 죽였고, 형과 동생을 살해했으니까, 자, 인과 의와는 거리가 멀죠. 자, 이것이 근거해서, 자, 주의의 평가 근거입니다. 천리는, 자, 하늘의 도리죠. 왕자와 패자가 이룩한 공적에 의해 판단되지 않고, 자, 왕자는 도덕으로 다스리는 임금이고 패자는 힘으로 다스리는 임금이죠. 오직 내면의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자, 제왕의 평가 기준은 내면의 도덕적 차원뿐이다.
그래서 3대에 비해 한고조나 당태종의 통치를 인욕으로 가득하고 천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했다. 자, 인욕은 개인의 욕심이라 했고요. 천리는 하늘의 도리입니다. 우리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 저거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지요. 하늘의 도리는 아마 우리 인과 이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입니다. 자, 인력으로 가득하고 천리와는 거리가 먼 것을 평가, 이 부분은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군주는 밝은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자, 주의가 생각한 이상적인 정치는 밝은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정치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무력과 술수의 바탕을 두어 정치를 행했다는 것이다. 자, 한 고조와 당 태종의 정치가 바로 이렇게 무력과 술수의 바탕을 둔 정치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처럼 한 고조와 당 태종은 근본에서부터 천리가 아닌 이의를 추구하는 인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굳이 왕패의 공적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의의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주의 평가 근거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죠. 현실의 고려 없이 혹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은 훌륭한 임금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의 이런 입장을 이상주의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주의는 한 고조나 당 태종의 통치를 인욕으로 가득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주희의 이상주의적 평가입니다. 한편 진량의 사상을 사공지학이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사공, 즉 당면한 사안에 있어 공을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에 있었다. 예를 들어 좀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면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진량의 사공지학의 뜻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중시했다. 자, 진량은 한 고조와 당 태종이 비록 고대의 윤리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 난세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진량의 주장입니다. 주의의 경우는 이거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량은 평가할 만하다. 그들의 영웅적 행위와 업적이 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깃털이 되는 천지의 도를 바로 설 수 있게 했다. 결국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지의 천리가 실현될 수 있었다. 도덕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의는 무절제한 사리사욕이 아니라 백성이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자, 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했고, 자, 이거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진량의 평가가 근건데요. 자, 주의의 입장이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입장이라면 진량의 입장은 현실의 바탕을 둔 입장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적 입장이 됩니다. 자, 진량은 한 고조와 당 태종의 통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진량의 현실주의적 평가입니다. 이들의 논쟁은 북방 이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당시 송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주의와 진량이 살았던 송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 왕패 농제의 배경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위기 극복의 방법이 왕도인가 패도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의와 진량을 위시한 당시의 지식인들은 국운을 회복해야 한다는 긴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논쟁은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었다. 자, 결국 주의와 질량의 이야기는 국가적 위기의 극복 방법을 찾는 것이죠. 도덕주의적이고 이상론적인 주의의 입장과 아까 앞에서 이상론적인 주의 입장이라고 했죠. 도덕주의적이고 이상론적인 주의 입장과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질량의 입장이 맞서며 이어진 논쟁에서 당시와 후대의 성리학자들은 주의와 입장을 같이 했다. 임금은 어질고 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전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질량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자, 질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질량의 이야기도 맞네. 이런 뜻이죠. 자, 왕패 논쟁은 국가적 과제 해결과 관련이 있고 질량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자, 왕패 논쟁의 배경과 주의와 질량에 대한 후대의 평가입니다. 송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주의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후대에 질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별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여러분들 이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의는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여 덕치, 즉 천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질량과 주의는 3대 이후 도의 전수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주의는 한 고조나 당 태종의 통치를 인욕, 개인의 욕심이죠.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평가했다. 질량은 한 고조와 당 태종의 통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왕패 논쟁은 국가적 과제 해결과 관련이 있고 질량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서 달라졌습니다. 자, 왕패 논쟁의 쟁점 두 가지는 자, 3대 이후 도의 전수에 대한 생각. 주의는 3대 이후에는 도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고 했죠. 질량은 또 다르게 봤습니다.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대한 평가. 주의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지 않다. 질량은 그들의 공을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주의는 도덕적이고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상주의적 입장이었고요. 질량은 실용적이고 예, 현실주의적 입장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왕도와 패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는 선생님 설명은 했죠. 덕으로 인을 행하는 왕도와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주의와 질량의 의견 대립을 제시했지 사례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왕패 논쟁을 벌인 상황과 논쟁이 합의를 이루게 된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상황은 있었죠. 자, 주의와 질량의 논쟁의 상황은 있지만 합의를 이루는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왕도와 패도의 기준을 다르게 보는 관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 다르게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주의의 입장이나 질량의 입장에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자, 그 관점을 비판한 내용, 주의가 잘못됐다, 질량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나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벌어진 왕패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왕패 논쟁은
당과 송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 것임을 밝히고 있었죠. 역사적 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왕패 논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왕패 논쟁은 이야기했지만, 자, 한계와 극복 방안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세부 정보의 파악이죠. 우리 글을 읽을 때 진술 방식과 그 다음에 내용의 파악이 중요하죠. 자, 이런 문제는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법은 그 문제를 풀어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본문 중심의 학습 이야기 했는데요. 인문 분야의 지문 10개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배운 내용을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 부모님은 우리 아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듯 합니다. 이게 힘이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은 팍팍 늘어납니다. 자, 맹자는 덕으로 인을 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왕과 패를 나누었다. 자,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 자,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을 패도라고 이야기했죠. 신랑은 도가 온전히 보존되다가 호련히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도의 실현 방식이나 경영하는 방식은 변하지만, 자, 갑자기 도가 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인은 한 고조와 당 태종의 공적보다 내면의 도덕적 차원을 중시했다. 한 고조나 당 태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그런 공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람을 죽인 이런 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했죠. 그래서 내면의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이 왕패를 노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죠. 공적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을 기준으로 왕을 평가했습니다. 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성리학자들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패도에서 찾았다. 자, 주의를 따르는 성리학자들은 왕도, 즉 인으로 덕을 행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주의와 진령 모두 한 고조와 당 태종이 3대의 윤리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자, 주의는 도덕적 결함으로 평가한 이상주의적 평가를 했고요. 진량은 도덕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공적이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한번 적용해 본다는 것이죠. 자, 보기에 이걸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죽고 나이 어린 성왕이 보위에 오르자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섭정을 한다. 섭정은 바로 옆에서 대신 정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왕의 다른 동생들인 관숙과 채숙 등은 주공을 비난하며 반란을 일으키는데 참 인척들이 참 더 문제죠. 서로 욕심. 요즘 우리 재벌들 같은 경우도 형제 간에 다툼이 많죠. 자, 많은 신하가 이를 바로 토벌을 하기보다는 덕을 쌓으며 기다리자고 주공에게 권했지만 주공은 병사를 일으켜 반란을 진압한다. 바로 자기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자, 주공은 결국 그 백성, 즉 형제들을 힘으로 통치한 패도를 실천했죠. 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나쁜 행위가 되겠죠.
자, 주공은 나라의 깃털을 마련한 후 성년이 된 성왕에게 권력을 모두 내어주고 물러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잘한 것이죠. 자, 결국은 국가 발전의 깃털을 마련했습니다. 자, 평가 대상은 바로 주공이죠. 자, 주의라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진량이라면 도덕적 결함이 있지만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관중은 유교에서 논쟁적인 인물이다. 자, 유교에서는 인과 의를 중시하잖아요. 자, 인과 의를 중시하는 유교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나라 왕위 다툼에서 관중이 주군으로 섬기던 규가 패하자 규를 추종했던 소홀은 주군을 따라 죽었지만 관중은 목숨을 부지한다. 유교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을 중시하잖아요. 관중은 그러니까 의리가 없는 인물이 되는 거죠. 게다가 관중은 친구인 포숙아의 천거로 친구가 바로 제나라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숙아가 관중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포숙아가 왕에게 나보다는 100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청거를 합니다. 자, 성자인 환공이 다스리는 제나라의 재상이 되고, 자,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친구인 포숙아의 천거로 적국이었던 제나라 재상이 되었죠. 이와 관계있는 한자 성어는 뭐죠? 예, 관포지교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죠. 관련되는 한자 성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후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자, 국가 발전의 깃털을 마련한 거죠. 자, 평가 대상은 여기서는 관중이 되겠죠. 주의라면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진량이라면 도덕적 결함이 있지만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죠. 자, 가의 주공에 대해 진량은 덕을 쌓기를 기다리지 않고 반란은 진압한 행위를 높이 평가하겠군. 자, 주공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발전의 바탕을 마련했지요. 그러니까 진량은 당연히 이런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가의 주공에 대해 주희는 성왕에게 권력을 모두 내어준 점에서 자, 주공이 인욕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겠군. 자, 주공의 핵인가 인욕,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카인 성왕이 훌륭한 임금이 될 때까지 자기가 대신 다스린 거죠. 그래, 그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나의 관중에 대해 진량은 호수가의 전거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사리사욕을 따른 것으로 평가했겠군. 아니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적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자, 나의 관중에 대해 주희는 자신이 섬기던 주군을 따라 죽지 않고 환공을 따랐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겠군. 예, 주희는 모든 것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했으니까 바로 이런 이상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판했겠죠. 가의 주공이 나라의 깃털을 마련한 것과 나의 관중이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에 대해 자, 진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군. 예, 진량은 공적을 평가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또 쉽지 않는 주희와 진량의 왕패 논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쌤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왜 필요한가를 알고 자, 그것을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자, 수학능력고사가 결국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자, 사고를 많이 하고요.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고한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